지금 박년순 작가의 실화 소설 하하 울 아버지를 읽고 있는데 소설에 등장하는 박찬수는 작가 자신이며 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고 그와 비슷한 성격이었던 나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남의 앞에 일어서서 책을 읽으면 얼마나 더듬거리는지 내가 책을 읽는 동안에는 동무들이 이곳저곳에서 어휴 어휴 답답하다는 소리를 늘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수업 도중에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었다. 나도 초등학교 시절 일어서서 국어책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칠판 앞에 나가 산수 문제 풀이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쏠리는 남들의 시선이 무서워 덜덜 떨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학년이 되어 남학생과 여학생 반이 갈리면서부터는 그런 일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나는 여학생들 앞에서만 주눅들고 겁장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하굣길에 여러 명의 여학생들이 마주오는 것을 보면 골목길로 빠지거나 먼 길을 돌아가기도 했거든요. 세월이 흘러 나 자신을 되돌아보니 여자들 앞에서 잘 보이고 싶어 하고 여자들 앞에서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성격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약한 성격이 싫었던 나는 대학 1학년 때 오구 만디노의 책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성격 개조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오구 만디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해보고 실패하는 것이 해보지도 않고 실패하는 것보다 낫다. 나의 성격 개조 방법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과 맞부딪히는 것, 즉 매주 토요일 부산 남포동의 큰 길로 나가 수백 명의 인파들 속에서 내 눈에 띄는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를 골라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그냥 지나치면 나는 실패자입니다. 내가 말을 걸었다가 따귀를 맞고 헤어지더라도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따귀를 맞고 실패하는 것이 말도 못 붙이고 실패하는 것보다 낫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따귀 맞고 실패하기로 작정하며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가 참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30분만 시간 내어 나하고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대학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그런 식으로 대략 50여 명의 아가씨들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고 네 그래요 라고 대답해 준 아가씨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졸졸 따라가며 애원하는 내가 귀찮았던지 아니면 불쌍해서였던지 또는 인파 속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그 아가씨 입장에서도 쪽팔렸었기 때문인지 결국 내가 말을 걸었던 아가씨들 중에서 나하고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떠났던 아가씨가 단 한 명도 없었더랬습니다. 나는 언제나 30분이 지나면 그녀들에게 대화가 즐거웠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쿨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격을 개조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아가씨에게도 이름이나 연락처를 묻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나에게 차값은 있었지만 그녀들과 밥 먹을 돈은 없었을 정도로 나는 가난한 학생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 나는 여자들 앞에서 부끄럼 잘 타고 소심해지고 겁먹는 성격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 앞에서도 이전보다는 좀 더 당당한 성격이 되어갔습니다. 박찬년 소설에 등장하는 찬수의 아버지 박상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와 살짝 비슷해져 갔습니다. 누구랑 시비만 붙었다 하면 독한 성질을 부리고 끝끝내 상대의 길을 꺾는 각진 성격 때문에 더러는 하찮은 일을 가지고도 적을 만들곤 하였다. 어떤 배후의 힘을 믿고 또는 재산이나 권세를 믿고 나오는 사람과 부딪힐 때는 거의 타협이 없었다. 강대 강에 부딪힘에서는 물러섬이 없으니 내내 악감정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래서 나는 나의 소시적 성격을 나의 의지만으로 바꾸었다고 평소에 자부하고 있으며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바꾼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멍청이가 나이를 먹으면 더 멍청해진다고 셰익스피어가 말했듯이 그때 바꾸지 않았더라면 나 같은 겁쟁이는 나이를 먹으면 더 겁쟁이가 될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내면의 욕구는 완전히 떨어내지 못하였던지 아직도 가끔씩 부끄럽고 멍청한 사고를 치곤 합니다. 1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서울 출장 중에 초등학교 동창들의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참석했습니다.
어려서 이사를 자주 다녔던 만큼 전학도 자주 다녔던 나는 6학년 때 그 학교로 전학을 갔었고 한 학년 10개 반이 있었던 그 학교의 동창들을 나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남녀가 구분되었던 6학년 때 전학을 갔으니 여자 동창들 모두와 낯설고 어색한 첫 인사를 주고받았었지요. 하지만 나는 딱 한 명 그 초등학교의 여자 동창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어떤 추억도 없었는데 왜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아마도 그녀가 공부를 꽤 잘해서 또는 이 학생들 중에 꽤 예뻐서 이름을 날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튼 그날 동창 모임에 나오지 않았던 그녀의 근황을 물었고 그로부터 얼마 후 어느 친절한 여동창생의 주선으로 그녀가 참석하는 작은 모임에 내가 초대를 받았더랬습니다. 나는 우아하게 앉아있는 그녀를 만나서 반가웠고 아름답게 늙어가고 있는 그녀를 보아 설레었으며 서로 통성명을 하고 나자 그녀도 그렇고 그녀 곁에 있는 2명의 여자 동창생들도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잘난 체를 하고 말았습니다. 현직 교사라는 그녀 친구가 나를 철없는 학생 잡돌이 하듯 핀잔하는 말을 듣고서야 아차 하며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뭐라고 변명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끈거렸던 얼굴과 등에 흘렸던 식은땀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2번 다시 그녀들의 모임에 내가 나타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 후 나는 그녀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녀들 누구도 나에게 연락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3년 전에 은퇴한 나는 지금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사업 목적상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 관계를 맺었었지만 지금은 가늘고 길게 살아야겠다는 목적을 세웠으니 나하고 가치관과 성격과 버릇이 다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밴드를 지우고 몇 개의 단톡방을 떠났습니다. 누구라도 나를 꺼려하는 눈치가 보일라 치면 나는 얼른 뒤돌아섭니다. 서로 마음이 맞고 소통이 가능한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만남을 유지하는 것은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니 가늘고 길게 살겠다는 나의 새로운 목적에 딱 맞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전 영상에서 올렸던 내가 좋아하여 본받고 싶은 어느 당당한 여인의 노래를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고 생각할진된 치맛자락 걷고 유화를 건너려니와 너 나를 생각하지 않을 바에는 어찌 나라고 다른 사람인들 없겠나.